대한광통신의 주가 흐름이 결국 오늘까지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장 5월에만 최고가 31,500원을 기록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붐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가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 자리에서 대한광통신 매수를 하셨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한광통신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가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에 기대감을 가져봐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해두지 않으신다면 또다시 주가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때, 자, 손가락 빨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대한광통신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까지 알아볼 예정이니까, 자,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의 주식 투자도 주통령과 함께 꾸준한 수익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통령입니다. 자, 대한광통신의 주가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광케이블 부족 사태 올해 안에는 절대 안 끝납니다. 내년에도 안 끝나요. 빨라도 2027년이라는 게 업계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몇 년간 전 세계가 광케이블에 돈을 쏟아 붓는다는 거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망, 미국 정부 사업까지 광케이블에 대한 품귀 현상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대한광통신이 미국에서 받아놓은 광케이블 주문이 1,100억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이 1,100억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 폭발이 한두 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바로 대한광통신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광통신 같은 첨단 인프라 시장은요, 보통 글로벌 공룡들 차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코닌 같은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광케이블 수요를 글로벌 대기업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 대한광통신으로까지 수혜가 크게 넘어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자, 이게 광케이블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어요. 거의 하마죠. 예전에 존재했던 일반적인 서버보다 광케이블을 36배나 사용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GPU 수만 개를 전부 빛으로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만 광섬유 수요가 76%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여러분, 이거 반도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HBM이 동나니까 일반 D램 값까지 같이 뛰고 있죠. 광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터지니까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는 거죠. 자, 광케이블도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 수요를 모두 빨아들이면 광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런데 이 전력선에도 구리가 아니라 광케이블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광케이블을 생산하는 글로벌 대기업들, 어떤 수요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이 대한광통신으로 밀려들고 있는데, 확실한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는 시골 구석까지 인터넷을 깔겠다고 시장에 55조 원을 풀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해요. 자, 정부와 기업이 밀어주는 산업 속에서 낙수 효과까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한광통신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에서 돈은 넘쳐나는데 아무나 낙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광케이블은 이것을 만들 때 원료가 제일 큰 병목이거든요. 즉, 원료가 없으면 공장이 아무리 커도 광케이블을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둘로 갈라져요. 원료까지 가진 회사, 그리고 원료를 남한테서 사다 써야 되는 회사. 수요가 폭발하면 폭발할수록 이 차이가 극과 극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광케이블 테마가 주목을 받을 때마다 대한광통신이 대장주로서 주가 변동성을 높여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광섬유를 뽑아내는 원료 덩어리를 모재라고 합니다.
빵으로 치면 밀가루인데요. 지금 전 세계 부족 사태의 진짜 급소가 바로 이 모재예요. 광섬유가 모자란 게 아니라 그 원료인 모재부터 막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가 이 모재를 사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량 자체가 부족해지면 광섬유를 뽑지 못한다. 근데 대한광통신은 이 모재를 직접 만듭니다. 국내에서도 유일해요. 자, 모재부터 광섬유, 그리고 완제품, 케이블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대한광통신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우호적이죠. 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광 케이블을 미국 곳곳에 깔기 위해서 55조 원을 투자한다고요. 근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중국 본토에서도 광 케이블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미국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미국이 미국에서 만든 자재만 써라. 이렇게 법으로 막아놨거든요. 이걸 바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자체는 입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중국 기업이 아니면 다 참여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행하는 사업은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어야만 참여가 됩니다. 공장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에이, 그렇다면 미국의 대형사들이 모든 물량을 쓸어가겠네. 이것도 안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빨아들이고 있는 광 케이블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얘네는 이에 대한 주문 물량을 공급하는데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분위기로만 파악하면 대한광통신과 같은 중소형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대한광통신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강점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광케이블 관련 기업 중에 유일하게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55조 원이라는 사업 규모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원재료 조달을 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분위기를 가져가던 기업들이 미국의 대형사들 뿐이었는데 중소형 기업 중에 하나가 딱 레이더망에 걸립니다. 바로 대한광통신. 중국 기업도 아니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주문에 대한 수혜가 이제 막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는 기업, 거기에다가 미국의 공장이 있고 광케이블 원료까지 직접 만드는 회사, 그리고 대한광통신의 주가를 일봉상으로 확인해 보면, 자, 이러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모두 녹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작년부터 꾸준하게 얘기했던 기대감이 바로 지난달 5월 7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구조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뉴스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작년부터 대한광통신 매수를 하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시나리오가 이제야 반영이 다 되었는데 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고 꺾이고 있는 거냐? 이제는 호재 소멸로 봐야 되는 국면인 거냐? 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호재 소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대한광통신에 대한 투심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존재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분기부터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준비하기 위한 매집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현재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시나리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한광통신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자, 영상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꼭 누르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눌러주시는데 2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2초만 투자해 주시고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우리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그냥 의미 없이 날려버리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의 상위 1% 트레이더들은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이슈를 체크해 가면서 오늘의 주식 투자를 준비해 가고 있나? 자, 3가지 종목을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주도주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00% 급등주 무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매매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한울 반도체인데, 자, 주말 동안에 주통령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테마가 뭐였냐면 바로 반도체와 함께 MLCC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울 반도체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2번의 상한가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고요. 심지어 거래량도 없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시초에는 한 차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자, 여기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들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추가적인 거래량을 터뜨려야 안전하게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금일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매매를 이어가셨다면 25%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을 드렸던 제주 반도체는 오늘도 역시 반도체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제가 어제 전달드린 영상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었죠. 자, 어떠한 부분에 주목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는지 잠시만 짧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상을 했고 오늘은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타났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가는 건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초도 스킵하지 말고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일봉상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5일선, 이 보라색 선 보이시죠?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물량을 모아가시면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가 가능할 거예요. 앞전에도 보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5일선 위에서의 가격 흐름을 지켜주면서 마지막 주가를 뻥 터트리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5일 이동평균선은 단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세력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제주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세력들도 이걸 모르지 않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면 조만간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5일선을 쫓아가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흐름 어때요? 자, 시초가는 5일선 아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5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 결과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기대감이 달라붙으면서 최고점을 갱신하고 하루에 20%가 넘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잖아요. 오늘 이 역시도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대로 매매를 이어가셨다면 어렵지 않게 20%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마이크론 역시나 반도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최근의 일봉상 흐름을 확인해 봤을 때 자, 지난주 꾸준하게 주가 흐름이 이어졌던 구간이 이전에 고점을 형성할 때 만들었었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매도 물량이 크게 쏟아지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자, 또 한 번의 눌림목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돌파해야 할 자리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서 물량을 받아먹고 있다. 명백하게 투자 주체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초가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최고 16%까지 상승하면서 자, 시초가 매매를 이어가셨다면 하나마이크론 1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다. 많은 돈을 투자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전체 몇 퍼센트 수익이에요? 60%입니다. 100만원씩만 투자를 하셨더라도 6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참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돈을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날짜가 써있죠? 클릭도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스크롤, 드래그 다 됩니다. 오늘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이모티콘도 눌러줄 수가 있어요. 포토샵으로 수정된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투자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한번 입장해 보시고 저희와 함께 매매를 이어가셔라.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어요. 댓글창에도 같은 주소가 쓰여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통령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 마시고요. 아래 보시면 텔레그램 입장 항목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성함과 연락처 적어서 문의사항만 남겨주시면 그걸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특히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모집하고 있는 저희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에 대한 입장 인원은 오늘로써 마지막이에요. 이전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수익률을 안겨드렸다는 것을요. 근데 더 이상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을 모집하지 않고 오늘까지 남겨주신 분들만 참여시켜드리고 내일부터는 그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주도주의 흐름을 쫓아가기가 힘들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내일부터 달라진 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입장하실 때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
과연 지금의 주가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직은 적자 상태라는 거죠. 사실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지난 2026년 1분기까지도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광케이블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병목 구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 확실하게 실적이 급등하는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MLCC 대장주 삼성전기를 확인해 보더라도 이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로 인해서 실적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광케이블이 아무리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대한광통신은요, 가이던스나 컨센서스를 발표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다음 2분기나 3분기에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몰릴 때는 주가 강세가 꾸준하게 만들어졌지만 지금부터는 이 기대감을 실적으로 전환해가는 모습을 봐야 한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자, 대한광통신은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 광케이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야 시작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광통신의 주가를 가로막는 가장 큰 부분이 실적이에요. 적자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본은 꾸준하게 줄어들었고 자, 부채는 늘어났습니다. 여기 부채 비율 보세요.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2024년 부채 비율이 413%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빌렸던 돈을 갚아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자, 물론 여전히 광케이블 국내 대장주는 대한광통신입니다. 테마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주목을 받을 때 변동성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만큼 자, 2분기 실적도 곧 발표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리밸런싱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병목 구간에 있는 테마들 자, 한 차례 순환매 도는 흐름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격 구간은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기에는 최적의 구간이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지지라인을 만들어 오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변곡점으로 작용을 해줄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차트 아래 보시면 이 황금색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120일 이평선입니다. 주가의 추세가 나타날 때 중장기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 위에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 중장기적인 추세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이 상승 추세가 꺾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121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겁니다. 이 흐름을 먼저 보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주통령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요, 대한광통신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하면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로 확인하게 되면 인캡 아메리카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대한광통신에 포함이 되거든요. 2026년에만 매출이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 유입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가 이어진다면 자, 최고점을 돌파하고 또 한 번의 고점 랠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만 기대를 해보더라도 지금부터 100% 이상의 수익 실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붐,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병목, 광케이블과 관련해서 국내 대장주라는 점. 지금은 실적에 반영하는 속도가 조금 느릴지라도 2026년을 넘어서 2030년까지 엄청난 고성장이 이어지는 시기는 도래하니까 이에 대한 투자 기회를 주통령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후속 대응에 대한 사인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저희 주식 승부사 100% 무료 소통방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창에도 같은 주소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혼자서 투자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저희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입장해 주실 때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